메미루,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1막 동선 가이드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1막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웅선이가 이제 2막을 담당할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1막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한번은 드릴게요. 자, 우선 1막의 연출에 있어서 가장 큰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 1막에서는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서사가 애매한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사가 애매하다는 거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많은, 총 배역 같은 경우는 9명의 캐릭터가 한 번에 등장해서 자기만의 얘기들을 쭉쭉 나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사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쭉 진행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 몰입이 어렵고요. 또 1막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의 이제 기와 승에 해당하는 단계라서 갈등을 쌓아나가는 단계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캐릭터들의 특징을 드러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목적 있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동작 같은 거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몸짓 같은 것도 굵고 간결하게 해주셔야 되고, 시선 처리도 방황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특정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면 그 부분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막뿐만 아니라 이제 2막 전체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게 송수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노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노래도 맞지만 그 생각보다는 약간 연기라고 조금 생각하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멜로디를 쭉 따라가다 보면 괜찮은 노래들도 있어요. 충분히 멜로디만 따라가서 감정 표현이 전달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멜로디만 따라가다 보면 지루해지는 넘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넘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멜로디만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템포랑 그리고 호흡을 좀 조절해 가면서 연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런을 쭉 돌면서 이제 또 자주 얘기를 하게 될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1막에서 제가 가이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1막은 아까 말했듯이 캐릭터가 다양하게 등장해서 자기만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트 전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배역들 간의 동선도 2막에 비해선 복잡합니다. 2막은 바리케이트 혁명씬부터 해서 기승전 결로 가는 단계에서 배역들의 동선도 복잡하다기보다는 앙상블들의 동선이 약간 복잡한 편이라면 1막에서는 배역들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동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앙상블들이 전혀 다른 세 개의 팀과 호흡을 맞추려면 그 세 개의 팀들이 어느 정도 동선이 통일되어 있는 게 굉장히 앙상블 입장에서도 편해요. 왜냐하면 앙상블 여러분들은 또 육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면 전환에서 대부분 롱핀을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팔로우 조명을 활용할 거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건데 아역 배우들이 잘 준비를 해와서 연기를 잘 해주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 코젯과 장발장이 연기를 하는데 어린 코젯이 연기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은 사실 장발장 입장에서도 연기를 준비한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역 배우들의 연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 연기를 또 잘 덮어줄 수 있도록 상대 배역들이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간단하게 1막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 이 PPT 자료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 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PPT 자료를 잘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쭉 어떤 동선이고 어떤 내용이다라고 따라오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그 PPT를 보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샵
1이라고 써놨던 거는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넘버 순서예요. 넘버 순서고, 이건 오버추얼이라는 넘버고, 레미제라블에서는 이제 오버추얼, 뭐, 레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프닝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그런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닝 넘버가 첫 번째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번 넘버가 룩다운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각각의 숫자에 대한 설명들을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 축약된 설명들이고, 사실상 읽어보시면은 어떤 순서로 읽어보시면 되냐면, 자, 1번 간수 1, 2 죄수들을 채찍하면서 내려온 동선. 그러니까 간수가 노래 룩다운이라는 넘버가 진행되고 있을 때 죄수들을 채찍질하면서 이런 동선을 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간수 2번도 마찬가지로. 요거 그대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간수 1이 그러니까 두 번째 동선. 간수 1이 장발장을 끌고 중앙으로 이동한다. 그럼 간수 1이 여기 있다가 장발장을 중앙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동해서 장발장을 데리고 중앙으로 온다. 간수 2는 장발장을 무릎을 꿇리고 이후 가방과 겉옷 가져온다. 그럼 간수 2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장발장 무릎 꿇린 다음에 가방 겉옷을 가져와서 장발장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동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약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넘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그 화살표랑 이제 숫자를 봤을 때 어떤 타이밍에서 어떻게 동선을 가져가면 되겠구나라는 가이드 정도가 될 수는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번을 보시면 자베르는 무대 중앙으로 퇴장.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베르가 노래가 끝나면 무대 중앙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날 잊지 마라 24601 하고 나면 무대 중앙으로 퇴장. 그리고 3번에서 이제 상하수 각 앙상블들이 각 방향의 세트를 이동 후 퇴장한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그 앙상블들이 원래는 안무동선 때 이제 상하수로 퇴장하는 걸로 기존에 연습이 되어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다음 세트 셋업 때문에 이거를 이동을 해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퇴장할 때 세트 쪽으로 이동해서 세트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고 퇴장을 한다. 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화살표고 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앞으로 다 뒤에 있는 PPT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중요한 포인트들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안무 수업으로 진행됐던 동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안무 수업 때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넘버고 온패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번 장발장은 상수에서 입장을 한다. 다시 장발장은 상수로 퇴장을 한다. 자, 노래가 끝나고 상수로 퇴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동시에 앙상블들 농주 들어오고 앙상블들 이런 대형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발장은 여기 또 나오죠. 장발장은 짐 놓고 바로 짐을 놓고 바로 인에서 이쪽 자리로 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1번. 자, 그 다음에 2번. 공연 안 하는, 이게 공마 1,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마 혹은 공애, 공코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거는 공연을 안 하는 마리우스라는 얘기예요. 공연을 안 하는 배역들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연 안 하는 마리우스 1번, 2번은 차례로 임금 받고 상수 아웃. 그럼 얘가 먼저 나가고, 이렇게 임금 받고, 두 번째로 임금 받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에 장발장이 세 번째로 임금을 받으러 왔을 때 이제 노래가 스타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장주가 노래가 다 끝났어. 노래가 다 끝나고, 이제 넌 전과자, 일반 사람들과 같을 수 없지 하면서 장발장을 밀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제 내팽개 치고 앙상블들이 상수 아웃한다. 그리고 농장주 하수 아웃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장발장은 여기에 센터에 이제 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비숍 같은 경우도 장발장이 센터에서 주교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장발장이 이제 이동을 했다가 은부치를 훔쳐서 달아나죠. 그때 이런 동선으로
달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찰 1한테 상수에서 한번 쫓기고 경찰 2한테 하수에서 한번 쫓기는데 경찰 2한테는 붙잡혀서 경찰 2가 장발장을 끌고 무릎 꿇히고 이제 경찰 1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주교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앙센터로 등장을 해서 노래가 끝나면 다시 중앙센터로 퇴장을 하는 그 동선을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3번 여기 퇴장 동선도 마찬가지로 다 언제 퇴장을 해야 될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발장 솔로인데 장발장이 솔로를 요 정도 파트 내에서 해달라라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장발장을 계속 팔로우로 쭉 비춰줄 거기 때문에 요 정도 파트 내에서 연기를 해주고 그때 이제 요 뒤쪽은 조명이 잘 안 비춰지는 쪽이라 이 장발장이 연기를 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는 이제 세트 이동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띠 같은 경우는 쭉 제가 정리는 해놨지만 어쨌든 이거는 안무 동선이라서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드리머 드림도 마찬가지로 판티니 연기 동선은 센터 쪽 가운데 쪽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연기를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뒤쪽은 조명이 안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암전 상태에서 판틴만 이렇게 롱팔로우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은 조명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또 세트 이동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러블리레디스도 마찬가지로 안무 동선이라서 기본적인 대형과 언제 입장하고 어떻게 아웃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간략하게 그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쭉쭉 안무 동선은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판틴스 어레스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판틴이 여기서 이제 판틴이 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 상수 쪽으로,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와서 상수 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그때 바타마가 상수에서 이렇게 입장을 할 거고요. 마주치죠. 마주치면서 판틴스 어레스트가 사실상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 되면 이렇게 판틴과 바마타가 이제 만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나서 1번 쭉 연기하면서 센터로 이동 이 말이 이제 바타마가 판틴한테 막 몰아붙이면서 쭉쭉 중앙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틴이 이제 바타마를 핥히고 물어뜯고 이렇게 연기 디테일은 이제 팀별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런 거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자베로와 경찰이 센터 중앙 쪽으로 인을 해서 경찰이 먼저 판틴을 잡아놓고 자베르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서 이제 바타마랑 그 연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호각솔에 경찰도 먼저 달려오고 판틴 속박했죠. 그 다음에 자베르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타마는 공정하게 판결할 거야 후 상수로 아웃을 해라.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발장은 하수에서 등장해서 이제 쭉쭉쭉쭉 판틴이랑 티키타카를 하고 병원으로 모셔요. 하고 나서 경찰 1, 2가 하수로 데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아 여기 지금 민기 하수아웃은 나중에 제가 이 수정본을 나눠드릴 때는 이거는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상수로 아웃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카트 크래시 같은 경우는 마차가 이제 하수 쪽에 있을 거고 그 전에 이제 암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르주방이 마차 밑에 깔려 있는 그 그림이 나올 거고 장발장과 자베르가 뛰어 들어오는데 1번 보시면은 장발장이 먼저 들어오죠. 자베르는 좀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먼저 들어와서 군중들 중앙으로 상수로 우르르 몰려 나온다. 그리고 장발장 상수에 다급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발장이 마차 들어주고 포르쉐방을 밖으로 꺼내주고 이제 지상 희승이 이제 포르쉐방 이렇게
부축해주는 사이에 자베르가 이제 상수에서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래 시작하고 자베르 노래 끝나면은 이제 상수로 아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후에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한 번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자, 군중들 다 퇴장하고요. 이때 이제 어두워져요. 암전 플러스 장발장의 롱핀이 딱 떨어질 겁니다. 이 전의 내용이 뭐냐면, 자베르가, 나 그 탈옥수 잡았다, 드디어. 아무리 장발장이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자베르는 그 사람이 장발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장발장은 내가 장발장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암전 그리고 롱핀 떨어지면서 장발장은 가운데로 이동해서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장발장은 노래를 쭉 하면서 상수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장면 전환인데 요 지금 무대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이 지금 어떻게 보시면 법정 같은, 그러니까 법정은 아니고 어떻게 보시면은 그 심판을 하는 그런 단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발장이 그 심판하는 단상을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까 그 마차 있는 그 거리에서 상수 쪽으로 쭉 돌아서 내가 자베르가 지금 장발장을 심판하고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갔다. 요렇게 장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장발장이 상수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날 담은 죄뿐인부터 상수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내용은 신께 드렸지. 이때 이제 그 군중들 명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군중들과 경찰, 가짜 장발장, 그리고 자베르가 이렇게 단상 위로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난 장발장 하고서 이제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상수 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은, 장발장들이 셋이서 합을 맞춰서 똑같은 타이밍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가이드를 드린 거는 이제 요런 파트들이 이제 제가 드렸던 가이드고, 이제 요런 데서 이동을 하면은 조명을 쏠 때 더 편리하게 잘 잡아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난 장발장 하고서 계단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자리를 잡은 뒤에 자 봐라 자베르 그 자는 죄 없다. 난 누군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꼭 자리를 잡고 자 봐라 자베르 했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 시선은 자베르 쪽 보고 2460일 할 때는 정면 쪽으로 해서 24601 마무리하면 암전 딱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후에마이가 종료가 되고, 자, 다음 안전 떨어지고 상수 쪽에 이제 판틴의 침대가 등장을 할 거고요. 자, 판틴이 먼저 노래를 부르죠. 그 전주 동안에 어린 코젯이 상수 뒤쪽에서 쫄래쫄래 이렇게 쭉 나와서 센터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이때 제가 포그를 틀어드릴 거기 때문에 판틴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데 코젯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판틴은 코젯이 보이지만 장발장은 코젯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코젯이 하수 쪽으로 퇴장할 때 장발장이 하수로 입장을 하면서도 코젯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입퇴장 동선을 짰고, 장발장이랑 판틴이 서로 그러니까 연기를 서로 주고받고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하고서 판틴이 죽으면 장발장이 이제 판틴을 수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때 자베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발장 이제 끝났다. 외나무 다루기다. 등장을 해서 장발장에게 최후 통첩을 하죠. 나 잡아가겠다. 그럼 장발장은 이제 판틴 곁에서 계속 연기를 합니다. 아, 이 여자의 그 딸을 내가 돌봐야 하오.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시오. 그러면은 미친 헛소리 하면서 자베르가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발장은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부탁하네부터 이렇게 센터 쪽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동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장발장과 자베르가 한 번씩 왔다 갔다 주고받을 거예요. 왔다 갔다 주고받을 동안 서로 이렇게 도는 동작은 없고요. 왜냐면 도는 동작은 이제 뒤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자베르가 처음에는 장발장을 몰아붙입니다. 나 역시 변치 않아.
변치 않는 너처럼 하면서 쭉 장발장을 몰아붙이면 이렇게 동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2번 지금 2번 이렇게 몰아붙인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넌 24601까지 쭉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장발장이 이제 여기 보시면 빵 한 조각 훔친 뒤 여기서부터 그 전에 나는 할 일이 있다까지는 또 여기 지금 사각 박스 안에서 자베르가 뭐 도망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장발장이 도망가려고 하면 자베르가 막아서고 또 장발장이 일로 도망가려고 하면 또 자베르가 또 막아서고 이렇게 이리저리 도망가는 장발장과 그를 막으려는 자베르를 요 타이밍 동안 동선 연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경고한다 너 자베르 할 때는 장발장이 훨씬 더 세거든요. 자베르보다. 그래서 그때는 장발장이 오히려 자베르를 밀어붙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너는 몰라 나 자베르 할 때 처음으로 장발장의 공봉을 휘두릅니다. 그러면은 장발장은 이렇게 샥 피하고 자베르가 공봉을 휘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턴. 그래서 다시 마주보고 이런 식의 동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처럼 천안출생 너와 난 빈민 출신하면서 또 다시 장발장을 향해서 공봉을 휘두를 때 장발장이 자베르를 제압을 해서 때려 눕히면 돼요. 확실하게 때려 눕히세요. 그래서 자베르가 장발장을 쫓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확실하게 때려 눕히면 자베르는 이제 이 포지션에서 무력화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무력화가 됐고 장발장은 자베르를 때려 눕히고 이 벽원 밖으로 탈출하는 듯이 세트 위로 타다닥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을 때 시작하면 돼요. 노래가 오늘 밤 맹세하리다 끝까지 쫓겠다. 그 이제 마지막 대사 부분을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전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캐스로너 클라우드인데 요때 장면 전환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세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세트가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나중에 세트 전환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가이드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확인하시면 되고 요때 이제 캐스로너 클라우드 때 본격적으로 마오와 마스터 오브 더 하우스의 그 세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쪽으로는 이제 마스터 오브 더 하우스의 세트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입장을 했을 때 여기 지금 공판 2부터 공판 1까지 총 11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명 맞죠? 11명이 요 테이블 밑에 숨어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트 옮길 때도 요 11명이 다 이 세트를 옮기게 될 거고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캐스로너 클라우드가 시작될 때는 마찬가지로 이 뒤쪽은 조명이 거의 안 비춰져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완전히 까만 건 아니지만 잘 안 보여지고 코젯은 이제 조명이 잘 안 보이는 그쪽을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고 코젯이 이제 노래를 부르죠. 그럼 테나르디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선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테나르디의 부인이 이런 동선으로 등장을 하면 코젯이 노래를 하고 있을 때 떼부가 등장을 하고 얘 좀 봐라 하면서 물동이를 땅 터트리면서 떼부 노래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코젯이 깜짝 놀라고 떼부가 이제 코젯을 막 몰아붙여요. 이런 식으로. 코젯을 막 몰아붙이면 코젯이 이제 떼부가 몰아붙이면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동선이 되겠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볼 땐 몰랐었더니 하면서 테나르 부인 자연스럽게 이제 테이블 쪽 그 의자 쪽을 이제 앉아요. 그러면은 에포닌이 하수에서 들어와서 어머 우리 에포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코젯 보고 확 달려가서 너 왜 울고 있냐? 빨리 물 길어와라. 실시하면 코젯은 하수로 아웃한다는 전체적인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 동선 내부에서 디테일한 연기들은 본인들이 잡아가시면 되고 어쨌든 큰 가이드는 이렇게 제가 드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오브 더 하우스 시작이 될 때 테나르디의 부인이 에폴리는 당연히 여기 의자에 있겠죠. 떼부가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테이블 쪽으로 슥 가서 테이블을 쾅 치면서 장사 안 할 거야 하고서 에폴린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상수 쪽으로 나가면 마오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오화 시작도 마찬가지로 안무 동선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박인도 마찬가지로 마우와 세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어, 말씀드렸듯이 이 뒤쪽은 아예 어두운 조명, 그리고 여기에는 롱핀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롱핀이거나 아니면은 핀 조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쨌든 코젯과 장발장이 각각 코젯은 하수에서 들어오고 장발장은 쭉 상수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주쳐서 저는 코젯 끝나고 하수로 빙 돌아서 들어갔어요. 왜냐면 마우와 테이블에서 이 하수가 어, 그 인아웃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입구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수가 이제 식탁이 아니라 주방 쪽 셋업이 될 거기 때문에 콜잭과 장발장이 이렇게 쭉 하수 쪽으로 돌아서 들어와서 이제 노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왈츠 오브 트레처리고, 자, 이 동선에서 보시면은 코젯과 장발장 위치 보이시죠? 장발장은 코젯을 계속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꾸 이 오른쪽 뒤쪽으로. 그래서 테나르디에 부인과 테나르디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쟤는 왜 물을 길어오라고 시켰더니 무슨 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러고 있어?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분의 어떤 그 합, 그리고 어떤 연기의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좀 잘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테나르디의 그 부부한테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가장 캐릭터에서 독특함이 넘치는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서 연기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합을 두 분이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것.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실제 연습이 시작되고 런 돌다 보면은 테나르디에 부인과 테나르디에 쪽에서 아마 조금 피드백이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이 캐릭터를 잘 살렸을 때 공연의 그 루즈함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좀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오시는 대로 뭐 이렇게 좀 뭐 한 가지 걸려요 할 때 테나르디의 부인이 코젯을 갑자기 확 당겨서 우리 딸내미 너가 왜 데리고 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연기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확인하시면 되고, 뭐 1,500프랑 줬을 때 대부분은 그저 돈세기 바빠가지고 장발장이 그때 다시 코젯을 데려온다. 그리고 노래가 중간에 이제 다시 두 분께 감사를 얼마 안 가서 있겠지만 하고서 자 코젯 가보자 할 때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센터로. 그리고 그때 떼부는 퇴장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왈츠 오브 트레처리가 끝났을 때는 장발장과 코젯이 센터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든리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서든리 시작될 때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있던 세트 보이시죠? 마우와 세트가 여기서 드디어 빠집니다. 그래서 서든리 때부터는 거리 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트 그림은 제가 다 그려줄 테니까 일단 세트가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장발장 코젯이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아니라 이제 노래를 부르죠. 이제 장발장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1번, 2번을 그렇게 써놨네요. 아무튼 그래서 장발장 코젯이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좀 센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나도 미처 몰랐던부터 손잡고 중앙으로 간다는 얘기고, 행복이란 것이부터 시민앙상블들이 이제 상수 하수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앙상블들은 뭐 다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위치랑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수업이 이미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작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장발장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꽃장수가 들어와서 꽃을 사고 싶어 합니다. 코젯이. 그래서 장발장이 그 꽃을 사고 싶어 하는 코젯을 보면서 지폐를 건네주고 코젯이 꽃을 사서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종종 걸음으로 막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뛰놀아요. 왜냐면 코젯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구박받고 항상 꼬제제, 꾀제제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장발장이 이제 내가 새로운 아빠가 되면서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된 거니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코젯은 그런 기분 좋은 동선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장발장을 쭉 돌아서 이렇게 이 신문 보고 있는 앙상블 틈으로 쑥 자연스럽게 상수 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발장은 계속 정면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코젯이 이번에 성인 코젯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거리에서 장발장과 코젯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조명을 가지고 연출하면은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 성인 코젯이 쭉 들어오고요. 마찬가지로 앙상블들도 어, 그 처음에 나왔던 이 앙상블들과 다른 두 번째 앙상블 그룹이 들어올 겁니다. 1번으로. 그래서 이제 앙상블들이 프리즈가 되면 코젯만 이렇게 쭉 이동해서 장발장과 코젯이 가운데서 만나는 걸로. 네,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든리 연습했던 거랑 동일한 그 동선이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헷갈릴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거스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있던 보람이 장발장에게 구걸을 하고 다시 희승이 먼저 그러니까 베거스로 넘어가기 전에 희승이 먼저 상수 쪽에서 들어와서 장발장에게 구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람이 장발장에게 막 구걸을 하기 시작하면서 앙상블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럼 이제 베거스가 시작되는 걸로 다음 그림이 이제 베거스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거스도 마찬가지로 안무 동선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로벌인데요. 그 전에 이제 베거스 마지막 동선을 알려드릴게요. 더 로버리를 가기 전에 가브로치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경계경모 때나르디에 하면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가브로치가 그 노래를 하고 상수로 나가면 다음에 거지들이 살피소서 하면서 이제 그 각자 포지션에 때나르디의 패거리가 중앙에서 이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서 이제 각각 뭐 거지들을 괴롭히는 연기를 이제 해주시면 돼요. 각각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연기 동선을 개별적으로 디테일 같은 거니까 짜시면 되고 에포니는 이렇게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포니는 이 지금 사실 이런 행동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애예요. 그래서 에포니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하고 있고 테나르디에 부인과 이제 테나르디에도 막 거지들을 괴롭히는 그런 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 지금 뒤에 지연, 선화, 지상만 세트 쪽으로 빠지고 나머지들은 각각 이제 상하수로 퇴장을 하시면서 이제 로버리가 시작이 되죠. 로버리가 시작이 됐을 때 최초 대응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포니는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방관하듯이 떨어져 있고 로버리 시작 전에 뒤로 이동했던 새 앙상블들은 여기 이제 세트 밑에 구석 쪽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수그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마리우스가 하수에서 입장을 합니다. 떼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뒷골목 찾아오시네 하면은 에포닌이 마리우스한테 확 달려가죠. 그래서 마리우스랑 에포닌 사이에 가장 베이직한 연기는 그 책 가지고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베이직해요. 그래서 마리우스가 책을 보고 있는데 에포닌이 이렇게 거꾸로 뺏어서 보니까 마리우스가 다시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마리우스가 이제 여기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계단 쪽에 앉아 있으면 에포닌이 정면을 보고 그는 못 봐, 그는 몰라. 그는 몰라, 그는 못 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장코가 들어오죠. 장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남아있던 이 세 명의 거지들이 장코한테 다가와서, 적선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장코는 이제 적선을 해주고요. 이 장코가 들어오는 걸 본 테나르디에가 얘기하죠. 이제, 그, 아니지. 자, 장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코가 들어오고, 거지들이 세 명이 이제, 적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포닌이 이제 장발장을 바라보죠. 그래서, 마리우스한테 빨리 가자고. 그래서, 얽히지 마 해서 마리우스 손을 잡고, 빠르게 상수 쪽으로 쫙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마리우스랑 코젯이 여기서 부딪히고, 프리즈. 마리우스가 죄송해요, 미처 못 봐서. 그래서 프리즈 풀리고, 이제 적선받은 거지들은 상수 아웃하고, 에포닌 마리우스도 마찬가지로 상수로 아웃을 하면, 로버리가 이제 다음 씬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장발장 코젯은 쭉 계속 이동 방향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테나르팸이 이런 식으로 둘러싸면 되는 겁니다. 실례요 하면서, 저희한테 적선 좀 해주세요 하면서 둘러싸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떼나르가 중간에 야 잡아 한번 하죠. 이런 기막힌 장발장이 누군지 알아보고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야 잡아 하면 바로 신속하게 이런 식으로 둘이서 한 명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때 에포닌이 이제 떼나르디에가 너랑 나 한 통속 할 때 에포닌이 상수에서 재빠르게 올라와서 저기 자베르 경찰 떴어요 저기 자베르 하면은 경찰 1, 2랑 자베르가 또 중앙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등장을 해서 경찰이 이제 이 떼나르팸을 이렇게 양몰이 하듯이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이 막 이렇게 몰아서 떼나르팸이 우르르 몰려가면 경찰이가 또 여기서 우르르 막아서 이렇게 떼나르팸을 가두리 양식하듯이 가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터벤션 하기 전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베르가 여기 있고 떼나팸이 이렇게 잡혀 있고 경찰 헬리가 이제 이 뒤에서 감시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 코젯장 발장은 그러니까 자베르가 관객을 바라봤을 때 이제 우측편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베르가 잠깐 떼나르 쪽으로 여기 구더기 벌레놈들 하면서 떼나르 쪽으로 막 이렇게 떼나르 팸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조금 질타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코젯과 장발장이 서둘러서 하수로 아웃을 합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자베르가 나중에 그 신사 어디 갔지? 하고 나서 떼나르가 자벨한테 그 사람 가슴에 낙인이 있다. 우리는 잘못 없다. 그러고 자베르가 이제 얼마든지 도망가라. 저쪽에서 이제 모두 다 할 일이나 해 하면은 이때 박자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할 일이나 해 하면은 경찰 1, 2가 이제 떼나르 팸을 탁 이끌어서 상수로 재빠르게 퇴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베르 솔로곡이 스타트가 되는데 자베르 솔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서 동선이 그러니까 쭉 전주 동안에 하수 세트 계단 쪽까지 이동을 해서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센터 중앙 쪽에서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센터 중앙을 자리를 잡고 계속 노래를 하다가 노래 끝나면 이제 하수 구석 상수 쪽으로 이렇게 아웃을 하고 국계맹세하네 해서 노래가 끝나갈 무렵쯤에 가브로 씨가 상수 쪽에 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로 씨가 저 통경은 몰라 하면서 노래 끝나면은 다시 하수 쪽으로 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우스 에포닌이 상수에서 쭉 들어오죠. 근데 에포닌이 먼저 들어옵니다. 에포닌이 나랑 코젯은 같이 컸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해서 먼저 들어오면 마리우스가 쭉 따라 들어와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서서 마리우스랑 에포닌이랑 또 대화하고 이제 그녀 찾아줄 거지? 하고서 그녀 못 찾으면 어쩌나 하고서 마리우스는 하수로 나가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에포니는 센터에서 나가는 마리우스를 그냥 지켜보면서 이제 암전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BC 카페부터 피플송까지 조금 큼직큼직하기도 하고 긴 파트들인데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기도 하고 이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그 세트 전환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 앙상블들이랑 이제 앙졸라 마리오스는 진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서 학생들끼리의 그 끈끈한 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림을 되게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쩌면 여기가 가장 이막스러운 장면을 연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막에서는 그러니까 배역 앙상블들이 알아서 막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찾아서 하는 그런 연기가 주로 되게 많은데, 이 파트가 지금 가장 그 부분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가장 자기가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을 그림을 계속 꾸준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스타트가 이제 테이블 두 개가 들어와서 학생들이 이렇게 물려 있고 처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스타트를 그림을 그려주자면 이런 식으로 물려 있습니다. 학생이 총 9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테이블 보면서 이게 지도 보면서 막 서로 얘기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막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앙졸라, 콤베페르, 쿠이페르락, 쿠르페이락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래서 합세해야 해 할 때 이제 마리오스가 상수에서 쭉 터덜터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졸리가 먼저 발견을 해요. 졸리가 먼저 발견하고 이제 각각 대사를 하죠. 이제 어, 졸리가 먼저 발견을 해서 네, 대사를 하고 그다음에 쿠르페이락과 이 콤베페르가 이제 마리우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 무슨 일이야? 너 지금 표정이 굉장히 황당하다. 너 무슨 일이니? 너 지금 홀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랑 노래 끝나고 이제 페울리가 자기 파트에서 등장해서 마리우스를 질타를 하죠. 황당하다. 지금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 혼자 사랑타랑하니? 이러면서 자,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앙졸라가 레드 앤 블랙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앙졸라가 이제 학생들을 진정시키면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진정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인가? 너의 희생의 대가는 무엇인가? 스타트가 이제 레드 앤 블랙이면서 동시에 이제 약간 이제 여기가 계단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을 건데 이제 그 계단으로 이제 앙졸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앙졸라가 약간 학생들을 아래쪽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레드 앤 블랙 보시면은 노래를 쭉 해요. 그래서 쿠르페이락이 첫 스타트로 이제 붉게 할 때 앙졸라가 이 학생들 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파이팅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손 마주 잡기도 하고 뭐 어깨 딱 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인사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주먹 화이팅 이런 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시그널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 같이 이제 붉게 할 때는 이렇게 앙졸라가 쭉 돌아와서 마리우스랑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되고 마지막 붉게 때는 다 같이 정면을 바라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 밤의 날들 끝나 하면은 가브로시가 하수에서 급하게 올라와서 라마크레 장군이 죽었어 하면은 앙졸라가 달려갑니다. 가브로시한테. 왜냐면은 앙졸라한테는 이 앙졸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지금 이 라마르크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라마르크가 죽었다는 거는 순간에 엄청난 좌절감을 학생들한테 입혀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앙졸라가 부랴부랴 세트 위로 올라와서 가브로시를 일단 위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토닥이고 자기 본인도 이제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침울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 절망 속에서 빠져 있다가 자, 앙졸라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시그널이 어디냐면 슬픈 촛불로 혁명에 불 붙인다까지 세트 위에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앙졸라가 이 계단 위에서 라마르크 무덤 위에 바리케이트 솟아난다 할 때
페올라가 옆에서 앙졸라한테 장총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앙졸라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혁명을 진짜 이제 진두지휘를 할 것 같은 그 분위기를 확실하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까지가 이제 레드앤블랙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앙졸라가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학생들을 설득을 시키는 듯이 노래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을 설득을 하듯이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너는 듣고 있는가 하면서 이제 피플송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집중을 해주고, 앙졸라는 자연스럽게 뭐 학생들을 쳐다보기도 하고, 아니면 정면을 쳐다보기도 하고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천천히. 자, 그 다음에 앙졸라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서 콤베, 콤베페르가 우리 함께 싸우자, 누가 함께 하는가 할 때, 가브로시, 그리고 여기 있는 테이블들이 각각 다 하수로 나가는데, 이때 재빠르게, 여기 지금 배역 앙상블들이 재빠르게 혁명을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세트 치워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혁명을 정말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이 테이블들을 딱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하수 쪽으로. 그리고 바로 다시 들어옵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좀 빠르게 해주시는 게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 위에는 소품들이 있겠죠. 각종 소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졸리랑 페올리가 미리 좀 챙겨줘서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진행을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하고 나서 여기 계단이 지금 이렇게 있을 건데 요거를 이 베어 강상들이 쭉 이런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그럼 계단이 이렇게 펴지겠죠. 그래서 마치 이 카페의 공간에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단을 그렇게 쭉 이렇게 밀어서 자, 우리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하고서 너는 듣고 있는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리로 나갈 준비. 그래서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해서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하면은 마리우스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쭉 빠르게 센터를 통해서 상수 쪽으로 쭉 빠르게 아웃을 합니다. 아예 나가는 건 아니고 이 조명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나가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마리우스가 이제 너의 생명 바쳐서 깃발 세워 전진하라 하는데 그때 이제 앙상블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학생들 이렇게 쭉 빠지죠?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문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쭉 열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나의 거리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마리우스가 노래를 하다가 죽어도 살았어도 앞을 향해 전진하라 할 때 전단지를 이제 시민들한테 뿌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민들을 발견하고 마리우스가 전단지를 뿌려요. 그래서 저성벽의 피로써 조국을 물들이자 할 때 이제 그 나갔던 학생들이 거리로 왁 쏟아져 나오는 듯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하면서 거리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혁명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각각 콤페졸리 공마 1, 2는 하수 쪽으로 가고 페울쿠르 공항 1, 2는 상수 쪽으로 와서 막 전단지도 뿌리고 막 화이팅도 하고 막 그 혁명의 분위기를 파리 시민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피플송을 끝내는데 마지막에는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천천히 이런 대형을 갖추시고 이제 시민 앙상블들은 뒤쪽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켜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대형을 갖춰서 정면을 응시하고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해서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암전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In My Life는 이때 세트 변환이 장발장 하우스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이건 이제 철문입니다. 철문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 집 세트에서, 코젝과 장발장, 그리고 마리오스와 에포님, 이렇게, 노래가 진행이 되는데, 자, 코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그래, 드디어 내게도 찾아왔어. 할 때 여기서 이제 노래를 스타트를 하고요. 모든 게 신기해. 할 때 이제 코젯이
계단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철문을 사이에 두고 노래를 하다가 내 삶은 더는 혼자가 아니야 할 때 코젯이 철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나가고요. 코젯이 나가서 노래를 할 때 장발장이 어, 쓱 나와서 지켜보다가 코젯이 철문 열고 나가니까 부랴부랴 코젯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요런 형태에서 이제 코젯과 장발장이 노래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장발장과 코젯이 대화를 하다가 알게다 때가 되어 신이 허락하시는 그때 그럴 때 하면은 코젯이 토라져가지고 먼저 획 들어가서 나가고 장발장이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리우스랑 에포닌이 상수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우스 에포닌이 들어와서 에포닌은 여기 있고 마리우스는 이제 저기가 이제 코젯의 집이니까 그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이제 센터 쪽 철문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에포닌은 그냥 마리우스를 그저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는 이제 그런 그림이고요. 허트플로프 러브도 이제 에포닌은 계속 마리우스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리우스는 이제 철문 밖에서 노래를 하다가 코젯이 이제 마리우스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서로 자기 소개도 하고 인사까지 하고 이렇게 코젯이 이 세트 위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코젯들이 마리우스랑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타이밍이 좋다 뭐 이런 동선까지는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무튼 내려와서 철문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애틋하게 서로 막 손도 마주 잡고 막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코젯을 총 2번을 부르는데 코젯이 심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발장이 코젯 부를 때 심적 갈등을 하고 두 번째 코젯 불렀을 때는 코젯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우스한테 철문을 열어주죠. 두 번째 코젯 했을 때 철문을 열어서 마리우스를 집으로 깜깜하게 들여보내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들여보내서 이제 노래가 끝나면은 이렇게 쓱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포니는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테너리디팸이 상수에서 이제 입장을 할 때 그걸 보고 황급하게 이 세트 뒤로 딱 숨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택온 루프라멧이 진행이 됐는데 에포니는 처음에 이제 숨어 있는 상태고 테너리디가 입 좀 닥쳐 챙겨줄 때 할 때 그 상수 쪽으로 쭈루루루 뛰어나와요. 이 패거리 쪽으로. 그래서 패거리 쪽으로 뛰어나와서 이거 누구야? 니 딸 에포닌도 몰라보냐? 이런 티키타카를 하죠. 그런 다음에 에포닌이 이 집 내가 알아. 값진 물건 없어. 그냥 뭐 가련한 가족 살고 있어. 그랬더니 테나르디가 무슨 참견이야? 꺼져. 말 많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포닌이 소리친다. 다들 달려들 걸 하고 쭉쭉 그 테나르디 부하랑 막 얘기를 하다가 깍 도둑이야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동안은 큰 봉선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 틀 안에서 이제 서로 티키타카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깍 도둑이야 하면 에포니는 상수 쪽으로 쫙 달아나는 척 하면서 아까 숨었던 그 위치에 다시 숨습니다. 자, 숨고, 떼나팸은 에포닌 이거 어떻게 하면서 여기서 막 우왕좌왕 하다가 에포닌을 쫓아서 상수 쪽으로 쭉 따라서 도망치면 돼요. 그래서 에포닌이 이제 떼나르디의 패밀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철문 쪽으로 이렇게 쫙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명을 듣고 마리우스랑 코젯이 허겁지겁 달려와요. 허겁지겁 뛰어와서 이제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허겁지겁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서 숨어 누군가 와 하면은 코젯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리우스를 빨리 철문으로 보내고 에포닌이랑 마리우스는 다급하게 상수로 아웃합니다. 그러면 장발장이 등장을 하죠. 장발장이 쭉 등장을 해서 무슨 일이니? 그러면은 제 소리였어요 아빠. 뭐 저기 3명이 도망가죠. 그래서 나를 쫓아온 그 자베르가 아닐까 하면서 고뇌에 빠집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안 되겠다, 코젯. 우리 이제 내일 떠나자, 여기서. 내일 떠나자 하면은, 코젯은 이제 싫어요. 하고서 들어가요, 집으로. 그러면은 장발장이 이제 들어가는 코젯을 보고 이제 원데이 모어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데이 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동선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동선이 장발장이 여기서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코젯은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일로 처음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마리우스가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젯도 장발장이 내일로 시작할 때 이제 위치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내일로 또 다른 날 하고 쭉쭉쭉 해서 날 짜버리는 추적자는 포기라고 모른다 내일로 할 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야 다음 마리우스랑 코젯 이 화음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핀을 이렇게 떨어뜨려 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포지션은 저희가 나중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어쨌든 위치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F님도 처음에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고 앙졸라가 나올 때 보시면 마리우스가 내려오고요. 장발장이 코젯한테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문이 빠져요. 철문 빠지는 거는 공연 안 하는 때나르디 1, 2가 하수 철문을 들고 빠르게 빠질 거예요. 왜냐면 이 타이밍에 조명을 좀 앙졸라 쪽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여기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게끔 할 거예요. 최대한. 안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철문을 가지고 빠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무 동선이에요. 그 뒤로는 계속. 그래서 이 자리가 잡힌 다음부터는 안무 동선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세트 때문에 헷갈리시면 이 지금 제 PPT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는 평면에서 연습을 하고 실제 공연할 때는 이렇게 세트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세트 때문에 조금 헷갈리신다 하면은 이 PPT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데이머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V자 대형을 그리면서 끝나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1막까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막을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배역들끼리의 그 복잡한 동선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합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 노래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연기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 각자의 이제 디테일들은 팀별로 그리고 앙상블들도 마찬가지로 팀 연습할 때 같이 참여하셔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앙상블이 세 팀을 다 연습을 해야 되고 6번의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별로 개성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우리 팀은 동선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조금 너무 아웃되는 동선 같은 경우는 저도 힘들고 조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리고 앙상블들도 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하시고 조금 가이드 드린 동선 내에서 충분히 디테일들을 하시는 거는 자유니까요. 그 부분 안에서 뭐 팀별의 개성을 살려서 디테일을 짠다. 뭐 그런 건 언제든지 오케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2막은 웅선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